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정리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자 생산 계획이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장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계획이 있고 단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장기 생산 능력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생산 전략을 수립하고요. 어떤 생산에 이제 집중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하고 제품 설계를 하게 되고요. 공정 설계를 하고 어, 어디에 지을 건지 시설을 배치하게 됩니다. 즉 여기선 공장 신축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에서 3년 정도, 3년 정도의 결국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수요에 대한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장기 계획의 바탕을 둔 장기 생산 능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계획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년 이내, 1년 전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운영 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주로 가리키는 생산 관리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 계획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에도 어, 지금 세 가지 정도의 계획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가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Aggregate Production Planning이라고 하는 APP가 있고요. 대일정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aster Production Schedul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MRP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의 또 계획이 존재합니다. 운영 계획 안에. 그래서 총괄 생산 계획은 어, 인원을 얼만큼 운영할 것인가, 또 저기 자원을 얼만큼 설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지원 계획을 짜기 위해서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대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 능력 계획이라고 하는 러프 컷 커패시티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대일정 계획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재 소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일정 계획까지는 완제품에 대한 어, 계획이 되겠지만 그 완제품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자재 소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MRP 자재 소요 계획을 돌려서 이 자재 소요 자재 소요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주 단위로서 8주에서 이제 12주 정도 사이. 이제 8주가 두 달이고요. 그 다음에 12주가 세 달이니까요. 그래서 2에서 세 달, 둘에서 세 달 정도 사이에 주 단위 계획이 이제 저기 두 달에서 세 달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단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일정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일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고요. 자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 생산 계획을 이제 일정 계획 또는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이 이제 전체 계획에 대한 개괄이고요. 우리가 주로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의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운영 계획과 일정 계획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기 생산 능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우리 지을 건지 말 건지, 짓더라도 한국에 지을 건지 베트남에 지을 건지 같은 거를 계획하는 것이 바로 장기 생산 능력 계획, 장기 계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영 계획에 해당되는 총괄 생산 계획, 대일정 계획, 자재 소요 계획, 스케줄링,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생산 계획, 기존 생산 계획이 이제 아까 뭐였죠? 대일정 계획, 그 다음에 일정 계획, 그 다음 퍼터 CPM 같은 것이 네 가지가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요. 이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그러면 이 대상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이거는 품목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총괄 생산 계획이고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으면 품목군이 다양합니다. 그죠? 스마트폰, 그죠? 반도체, 그 다음에 냉장고, TV 같은 것이 품목군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스마트폰의 제품 이름, 브랜드 이름이 아닌 거죠. 이거는 품목군을 계획을 세우는 거. 즉 삼성전자에서 내년도 아니면 3년 후에 스마트폰 생산량을 100만 대 하겠다, 1000만 대 하겠다, 뭐 1억만 대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총괄 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단위고요. 일단 그 다음에 2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단위 기간도 월 단위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하는 이유는 생산 능력을 준비하는 것, 즉 공장을 준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이제 생산 쪽이 아니라 경영자와 영업, 마케팅에서 주로 결정을 하는 계획이 총괄 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 완제품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탭 S20이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모델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모델을 몇 대 생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년 단위, 뭐 개월 단위, 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기준 생산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생산을 이제 준비하라, 그리고 그에 따른 원자재를 수급 준비를 하라 라는 차원에서 기준 생산 계획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생산관리와 영업이 이제 함께 이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현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제품과 최종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정 계획이 되겠고요. 총 어떤 기간은 일주일 단위고요. 일 단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 작업 반장이나 생산관리 직원들이 주로 수립하는 것이 일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퍼터 CPM이라는 것도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프로젝트성 사업에 주로 적용이 되는 계획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 걸리는 건축, 조선, 뭐 SI 사업,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사업 같은 것이 바로 이 퍼터 CPM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앞에서 일정 계획을
2에서 3개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단위네요. 네, 그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개월 2에서 3개월이나 1년 단위의 경우에는 이제 기간 동안에 하는 건 기준 생산 계획이 되네요. 조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더 맞습니다.